노노 위정편 제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자가 효를 물었다. 공자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거슬림이 없는 것이에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그에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를 물었는데 나는 그냥 거슬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단다. 번지가 말했다.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영웅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분열되는 국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일률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떤 문제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님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요. 위정편 5장에서도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효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렸다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항상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이해되면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논어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고전으로서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께서 맹의자의 대화를 끝난 후에 수레를 몰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맹의자가 공자님을 찾아와서 공자 선생님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라고 이제 공손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 대부의 지위에 있던 맹의자를 공자님이 찾아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약간은 어긋나게 이렇게 좀 무례하게 물었나 보죠. 그래서 공자님이 퉁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효는 거슬림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짧은 대답 속에서 이제 공자님의 약간 소심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의 주인공인 공자님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신처럼 전지전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자님의 논어를 보면 정말 우리 곁에 있는 할아버지, 소심한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촌천살인의 말씀 잘하는, 하지만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이렇게 좀 삐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결국 공자님도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의 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것을 배우려고 논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답변이 마음에 걸리셨나 보죠. 공자님이 약간 소심하시죠. 그래서 수레를 모는 제자인 번지에게 아까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번지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묻자 공자님은 효가 거슬림이 없다라는 의미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그 이후로는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네요. 만약 공자님이 효란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다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하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아버지들, 정말 이런 기사를 보면 용서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좀 분노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아버지라고 무조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지 의문이 들잖아요. 공자님께서는 효란 것이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한 줄로 마련돼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잘못된 점이 있어도 무조건 이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항상 부모님에 대한 이해는 다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